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 제보를 받았기에 그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공익 제보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억 원의 목적은 첫 번째,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팀장 등 대장동 사업의 작전 책임자들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호주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던 황무성의 사임을 강요함으로써 당시에 화천대유의 모든 수익을 몰아주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반대 인물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을 제거하는 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한기 당시 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월 6일 전후로 대장동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함께 같은 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역할은 2015년 3월 26일에 세계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고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짜고 치는 화천대유 업자 선정 과정에 유한기 본부장은 절대평가위원장 그리고 상대평가 소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천대유로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공공의 수익을 몰아주는 이 대장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장애물이 되던 황무성 당시 도계공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첫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 이익을 도시개발 화천대유에 몰아주기 위한 공모 사업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의 경쟁업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기획된 바에 의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김만배가 유한기 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은 즉각 수사하여 김만배와 유한기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한기는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로 당선될 때까지 성남 도계공의 본부장을 계속 수행을 하다가
경기지사 당선 후에는 사장이라는 한 단계 높은 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포천의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공모해서 사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천에서 똑같은 대장동 모델의 포천판 대장동 개발을 현재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우리 이번 사건의 폭로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무성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임 강요가 이재명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자 당시 핵심 증인인 황무성과 접촉을 시도하고 회유,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미 유한기 본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음에도 법원에 의해서 기각될 정도로 부실한 수사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검찰은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수억 원 금품 수수 사실을 명확히 수사해서 구속영장 사실에 포함시키고 김만배와 유한기를 구속 수사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제 김만배가 유한기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관련 사항을 우리 공보팀에서 이제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도 올려주시고. 후보자님, 그 김만배 씨가 저기 유한기 씨한테 지금 수억 원을 건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되고 혹시 뭐 중간에 전달 과정이라든지 제보를 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들으셨는지요? 저희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보자는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의 인간관계와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 기반의 희생을 감수하고 저희에게 제보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제보자의 신원이 그 관계자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핵심 사항만 공개를 하고요. 만약에 검찰이 공익 제보자라는 그 보호장치를 제공하면 저희는 검찰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검찰이 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금액이라든지 전달 방법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보를 받으시고 자체 검증을 하시고 지금 말씀. 물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보자의 신원을 그 주변 관계인들, 특히 지금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온갖 지금 잔머리를 굴리면서 진상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이상의 힌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 금품이 오간 이후로 현 사장의 교체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 그 수익 이제 환수 조항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구체적인 그 시간적인 연관관계는 검찰이 밝혀내야 될 일이죠. 부장님,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혹시 약간 뭐 정황 증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 백현동 농협계좌 제보했다는 그 제보자분과 같은 분인지도 좀. 다른 분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백현동과 관련된 제보자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고요. 이번에 제보자는
화천대유 내부를 잘 알고 있는 대장동 관련 준 내부인 제보자입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요, 좀 그 김남길 씨 S사에 좀 흘러갔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전화로 연결되고 잠깐 정확히 안 들려가지고요. S사로 돈이 흘러갔다 해서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나요? S사에서 변호사 B가 흘러갔다는 12, 얘기가 25. 지금 쌍방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사건과는 지금 전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시기에 저희들이 뭐 언론이나 추측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는 저희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검증을 해서 할 텐데 미리 예고차 말씀드리면 쌍방울 자금은 조폭 그리고 대북 사업과 연결되게 되는 커넥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층 추적 중입니다. 부장님 약간 죄송한데 이거 오늘 회견 말고 현안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우선 이 사건부터 한 다음에 그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사건 관련 우리 법조팀들이 아니라서 아마 할 텐데 법조팀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각 언론사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추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의문점이 있다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제보자의 보호는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찰이 아마 주말 이내로 다시 김만배 등 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빠지는지 아닌지 저희는 그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고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캠프에 제보하신 분은 아직 검경의 어떤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신 거죠? 제보자는 수사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참고인도 전혀 아직 수사를 직접 받은 바 없습니다. 네, 제보자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포한 자료를 보시고서 혹시 필요한 의문이 있으면 우리 김재식 우리 대장동 게이트 특별 팀의 우리 단장 이시고 우리 손영택 변호사 역시 같은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두 분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제하고는 취재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려던 저는 사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음식점 총량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SNS도 올리셨어요. 음식점 총량.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육성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 캠프의 경제 전문가들하고도 뭐 긴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아무 말 잔치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니까 음식점 자영업자를 향해서 음식점 총량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정말 악성 포퓰리즘이자 그것이 나올 부작용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이재명식 아무 말 잔치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봤다라고 다시 그것을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런 무책임한 지도자를 국적의 책임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너무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건 말이 됩니까? 음식점 총량제 하면 어떤 업종에 어떤 규모의 어떤 메뉴들을 기준을 가지고 총량을 설정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요 국민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 갈라치기이고 자신들이 자영업을 몰락시킨 자기의 정치적인 국가 운영의 책임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이걸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이재명식 선동 정치입니다. 오늘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경선 과열이라든지 어제 좀 돌았던 김기현 원내대표 사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경선 과열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홍준표, 이제 윤석열 후보 간에 혈전의 수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좀 정부 우려를 하는 성명을 냈는데 좀 후보님 같이 이렇게 경선을 하는 입장에서 이 경선 과열에 대한 좀 우려, 그리고 나중에 원팀으로 등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외부의 강압하고 우려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아까 뭐 무슨 사칭이니 이런 문제는 잘 모르고요. 우선 아는 바가 절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토론은 당원들과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후보와 캠프가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야비한 질문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탄소세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게 야비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제가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입니까? 저는 언론을 대할 때 어떤 곤란한 질문, 어떤 불리한 질문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이 국민의 질문을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1의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불리하더라도 성의껏 대답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 토론을 하는데 다른 후보가 던지는 질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질문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본선 가서는 잘하겠다고요? 그런 억지스럽고 자신이 실제 국민의 삶과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을 그런 식의 뻔뻔하고 적반하장식의 토론 태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히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스테 이승입니다. 2주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셔서 그 도망간 대장동 관련해서 자료가 다 준비가 돼서 움직이는 게 조만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기자회견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끝마쳤다라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보들은 많이 돼 있는데요. 크로스 체크가 저희는 끝나야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팹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명함 좀 드리고 연락 좀 네, 드리시죠. 일단 제가 먼저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